반갑습니다. 석수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성균관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한 장 정도는 무조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입결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른 대학교들처럼 고려대학교는 왜 하나의 영상에서 모든 전형을 다루지 않고 나눠서 이야기하는지, 고려대학교만 특별 취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고는 하는데, 그냥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고려대학교는 매년 입학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대학 어디가에서는 알 수 없는 자체 정보가 담긴 전년도 입결 영상을 발표하고는 하는데,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체 정보가 단과대학별 수능체제 학력 기준 충족률 및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를 모두 합친 총 합격자의 70% 컷 두 가지입니다. 본 콘텐츠 제작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입학처 입결 영상이 게시되지 않은 시점인지라 입학처 입결 영상이 다 나오고 제작을 할까 혹은 미리 제작을 할까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 고민 끝에 미리 제작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전형 구조상 비일반고 학생들이 유입될 수도 없어서 그나마 다른 두 전형에 비해서는 자체 정보들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 단과대학별 수능체제 학력 기준 충족률도 모집 단위가 아니라 단과대학 기준이라 사실상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를 모두 합친 총 합격자의 70% 컷도 최상위권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최종 등록자 50% 70% 컷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게시될지 모르는 영상만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분석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2025학년도 입결 기반 N등급 지원 전략 시리즈가 입시철에 올라갈 예정인 만큼 7월까지 영상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애매하게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석소장도 6월 중순 이후부터는 N수생들을 위한 메이저 전략 솔루션으로 인해서 콘텐츠에 할애할 시간이 많이 빡빡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계열적합 전형 관련 사항은 예정된 게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입학처 공식 입결 영상을 참고해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이 점을 참고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 2024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 2026, 2025,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변화 자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에 들어서 교과 80% 서류 20% 수능체제 학력 기준 적용이었던 전형 구조가 교과 90% 서류 10% 수능체제 학력 기준 적용으로 일괄평가의 교과 비중만 커진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능체제 학력 기준 변화 사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살펴보며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자료는 각 전형별로 세부적인 변경 사항을 붉은색으로 표기한 석소장 자체 제작 자료입니다. 오늘 다룰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해당 전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변화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교과 강화 사항과 수능체제 학력 기준 탐구 영역의 반영 기준 변화, 자연 및 의과대학에서도 사탐 허용, 그리고 두 과목 평균에서 상위 한 과목으로 완화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입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하다시피 전형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내진 학생들이 좀 더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더해서 수능체제 학력 기준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입결은 자연스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2025학년도 입결만 보고 2026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을 설계했다가는 여러모로 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석소장이 고려대학교의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이고,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이 들쑥날쑥할 정도로 심하게 바뀐 사항은 딱히 없는데, 모집 단위별로 줄거나 늘어난 곳들은 꽤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가장 밑에 학부대학이라는 모집 단위가 새롭게 생겼다는 점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전공 학부가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서 인문역량 기반의 자유전공 학부라면, 학부대학은 이과역량 기반의 자유전공 학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전공 학부면 자유전공 학부지 이과자유전공 학부와 문과자유전공 학부가 따로 있고, 이름도 각각 학부대학과 자유전공 학부라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을 수도 있겠지만, 고려대학교 자유전공 학부는 고려대학교 로스쿨 설립으로 인해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면서 남은 모집 인원을 재활용하는 느낌으로 설립된 만큼 이름만 자유전공 학부이지 사실상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자 사회학, 법학, 행정학 등이 메인 비교과인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고, 실제로 진학을 하는 전공이라서 일반적인 무전공처럼 순수한 자유전공 학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자유전공 학부 입학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문과와 이과 상관없이 넓지만, 로스쿨 진학을 위한 기초공부 느낌인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을 제2전공으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고요. 석소장이 입학처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학부대학은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둔 자유전공학부와 다르게 우리가 아는 진정한 의미의 무전공처럼 운영을 할 계획이기에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 제2전공 필수 이수와 같은 조건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자유전공학부는 인문 쪽 관점에서 학부대학은 자연 쪽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인문적으로 로스쿨을 생각하면서 법학, 사회학, 행정학 등을 탐구한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 모집 단위를, 공과대학 내에서 다양하게 탐구했던 학생들은 이 공과대학 모집 단위를, 공과대학 이외의 모집 단위 범주 내에서 뛰어놀았던 학생들은 학부대학을 지원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학부대학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모집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빡세기로 유명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모집 인원만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공과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 되는 애들 주로 선발해서 어차피 공부는 잘할 테니 우리가 기회를 주겠다는 느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부대학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고려대학교는 무전공이 3개야 도대체 무슨 차이야와 같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입결 분석 이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의 컨텐츠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작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계열 적합 전형 컨텐츠는 고려대학교 입학처 입결 영상 속 자체 정보들을 포함해서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상개념 변화 비교 자료 및 해당 전형의 2026-2025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학년도에 들어서 교과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세계화 N등급의 N이 변화한 것도 아니고 탕구 영역 반영 기준만 2과목 평균에서 상위 한 과목으로 변화한 것이 전부인데 영향력이 그렇게 클지 질문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N수생들도 지원 가능한 전형이라면 몰라도 현역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N수생이라면 몰라도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메디컬 계열을 염두에 두거나 애초에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최상위권 학생일지라도 탕구 한 개는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탕구 필수 포함인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탕구 한 개만 잡고 국영수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예 탕구를 잡기가 영 어렵다면 탕구 2개 다 버리고 국영수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루션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에 해당 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다수가 선생님 제가 탕구 한 개는 잡을 수 있는데 나머지 한 개까지 잡으려다가 국영수도 흔들릴 것 같아서요. 탕구 그냥 아예 버리고 국영수 올인해서 세계합 7등급 맞출게요의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격을 했었고요.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탕구 2과목 평균이 사라진 만큼 기존의 국영수 중심 전략을 취했던 학생들 이외에도 탕구 한 과목은 확실히 잡아두고 국영수 중 2과목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고내신 학생들도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질 예정이니까 꼭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이 없기에 그 와중에 또 교차 지원을 시도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서류 10%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만큼 추천을 드리진 않으니까 이 점도 주의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전형 자체의 교과 비율 이외에도 세부적인 교과 반영 방식 역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사항은 올해 연초에 진작에 해당 컨텐츠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둔 만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고려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컨텐츠를 살펴보신 이후에 꼭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에 들어서 2등급과 3등급 과목에 대한 점수 하락폭이 더 커진 만큼 단순하게 2025학년도 입결만 믿고 지원할 모집 단위를 정했다가는 교과 반영 비율 변화에 따른 혼동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골 때린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등급 구간 기준 2025학년도까지는 0.01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환산 점수는 0.016점씩 떨어졌던 반면에 2026학년도부터는 0.01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환산 점수는 0.036점씩 떨어지는 식으로 하락폭이 확실하게 커진 만큼 고내신 학생들은 교과 90%라는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교과 90% 자체를 구성하는 점수 환산 방식 측면으로도 훨씬 유리해졌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러한 만큼 내신만 믿고 서류 10%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고내신 학생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모집 인원이 매우 적은 모집 단위는 이런 고내신 학생들만 모인 바람에 또 거꾸로 서류 10%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도 함께 주의를 해주셔야겠고요. 아무튼 관련 사항은 해당 컨텐츠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꼭 읽어보시리라 믿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입결 상승 요인인 전형 구조에서의 교과 비중 확대, 2등급과 3등급 과목에 대한 하락폭 확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탐구 영역 완화 사항이 아주 평범하게 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지원군이 겹치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파급적인 변화라도 일으켰으면 모르겠지만 두 학교의 2026학년도 기류 모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변경 사항도 딱히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고스란히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의대 증원이 롤백되며 2025학년도 당시에는 고려대학교 한 장 쓸 바에는 재수각오하고 메디컬 한 장 더 쓰겠다의 스탠스가 2026학년도부터는 고려대학교로 하방 라인은 막아놓아야겠지의 스탠스가 되며 고내신 학생들의 유입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고요. 이래저래 석 소장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집 인원이 유난히 적은 모집 단위이거나 2025학년도 입결 기준 지원군이 매우 촘촘하게 몰려 있어서 50% 70% 컷 사이의 격차 지표 3이 매우 좁은 모집 단위들은 내신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서류 10%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석 소장이 고려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 당시 2025학년도는 2024학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50, 70% 컷 모두 소폭 입결이 상승한 모집 단위들은 모집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꼬리가 짧아져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니까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내신 믿고 배짱 지원하는 고내신 학생들이 모집 단위 상관없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다수 합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배짱 지원을 해도 될 정도로 전형 요소들이 개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배짱 지원자들로 인해서 2025학년도였으면 충분히 합격을 했을 것이지만 2026학년도이기에 불합격을 마주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석 소장이 고려대학교를 지망하는 일반고 최상위권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내신을 압도적으로 받아놓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3학년 1학기 비교과 확실하게 신경쓰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친듯이 채워서 차라리 학생부 종합 학우부수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 석 소장과 솔루션을 진행하게 되어서 저러한 전략을 취해 결국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학우부수 전형으로 입학을 했던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본 콘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리 봐도 내 성적이 2025학년도 입결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다 싶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지망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입결이 오를 것이 확실한 만큼 2025학년도 입결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수준으로는 승부를 보기가 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는 물론 쓸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진짜로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가능성이 해당 전형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 학우부수 전형이라는 다른 선택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냥 흐린 눈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인지를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